안녕하세요. IBS RNA 연구단을 맡고 있는 김빈내리입니다. 저희 RNA 연구단은 RNA가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하고 또 이용해서 어떻게 세포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연구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연구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연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막막해서 유튜브에서 팁을 좀 찾아볼까 하고 찾아봤더니 유튜브에조차 이런 주제로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모한 선택을 했는지를 깨닫고 후회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한 30여 년간 연구를 했던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젊은이들이여 큰 꿈을 가져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저는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져요. 제가 50이 넘은 저도 어떤 구체적인 꿈, 인생 목표, 이런 것들을 정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20대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거기로 정진해서 일사불란하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경험도 부족하고 또 정보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변수들도 너무나 많고, 근데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담대한 구체적인 꿈들을 갖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커브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커브를 그리는 게 과학자의 어떤 성장의 곡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 가서 뭐 열심히 리포트도 쓰고 대학원 시험을 봐서 대학원에 갔어요. 뭐 이렇게 인턴도 하고 뭐 그래가면서 이제 갔더니 재미도 나고 하지만 또 물론 거기서 다운힐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논문도 한번 써보고 재미가 좀 있는 것 같고 할만하다 싶어서 대학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떠났는데 사실 그 다음에는 무척 가파른 이제 곡선이 이어지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래도 어찌저찌 해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와중에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또 그 와중에 포스닥을 가서 이제 그 연구를 하고 또 다른 가파른 선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제 연구실을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뭐 연구비도 없고 임용도 안 되고 뭐 그런 또 이제 깊은 또 계곡을 한번 거쳐서 그러다가 또 이제 어찌저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논문도 나오고 연구비도 따고 그래가면서 조금씩 그러나 어떨 땐 또 좌절하기도 하면서 이쪽인가 싶어서 가다가 안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둘레길을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지금 사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저 아래 그 단계에 있었을 때 저 위가 보였을까요? 지금 저의 상태나 그 이후가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렇지 않았고, 제가 만약에 왼쪽 같은 그래프를 따라야 된다라고 굳게 믿었다면 어느 순간에 저는 사실은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제가 만나는 학생들이 마치 이런 그 일직선에 멋진 커브를 자기가 그려야 되는데 못 그리고 있다. 나는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필요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만 이런 그 복잡한 경로를 거쳤느냐 하면 제가 많은 성공적인 그 과학자들,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뵙고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인 얘기도 듣고 성장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한 번도 왼쪽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때는 그 긴 앞이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애써가면서 성취하고 또 거기서 기회를 얻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그 과정을 조금씩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아,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젊은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그렇게 직선이 아니어도 괜찮고 또 목표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살아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혹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저만 느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칠경이 너무 멀리 내다보려고 하는 것은 실수다. 한 번에 이어갈 수 있는 운명의 고리는 하나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잠재력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오해가 뭐가 있냐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될 사람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이 노력해서 저 위까지 간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실제로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 제가 될성 부른 나무 같아 보였느냐 하면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제가 대학원 때도 이게 선배가 물론 이제 걱정스러운 말투로 너가 이거 열심히 해봐야 나중에 잡이나 제대로 잡겠냐라는 얘기를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조언을 해준 케이스도 있었고,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당시 동료들이 한국에 가면은 연구하기가 사실상 힘들 텐데 그러면 연구는 포기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을 이제 걱정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제 될성 부른 나무는 아니었던 거죠, 그분들 눈에. 자, 그러면 과연 이 왼쪽 모델이 맞느냐 하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오른쪽 모델이 맞다고 지금은 굳게 믿습니다. 사실은 왼쪽 모델이 맞다고 저는 옛날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의 단계를 넘어서서 도전을 하고 그 단계에서 잠재력을 발휘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역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다음 단계를 또 올라갈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힘든 일들도 겪어내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나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사실 굳게 믿고요. 이것이 도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슷한 말씀을 다른 분들도 하셨죠.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위대함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드 락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힘든 도전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주변의 회의적인 얘기들을 들으면서 될성 부르지 않은 나무로서 회의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너는 뭐 여자가 그런 거 할 수 있겠느냐, 왜 과학자가 되려고 하느냐, 뭐 한국에서 과학을 할 수 있어, 연구가 가능해,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외부의 회의적인 시각들이 내면화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 스스로 내면화가 돼서 나 스스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텐데 괜히 노력했다가 안 되고 창피하기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자기 검열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이런 자기 회의가 항상 내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이게 항상 있어 왔었고 저도 그랬고 요즘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 안에서 그런 갈등의 비슷한 패턴들이 보입니다.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은 자신감이 조금 더 많고요. 어떤 학생들은 회의를 많이 하고 자기 검열을 많이 하면서 부정적인 에너지로 자기 에너지를 고갈을 시키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자신감과 회의가 갈등할 때는 그래도 자신감이 좀 더 위에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해보고
그러고 나서 뭐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자주 일어났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들을 하나하나 오를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비슷한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들 사이에 이런 그 마음의 자세,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많은 학생들은 계속해서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고, 그러지 못한 학생들은 자기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이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힘들지만 마음의 자세를 바꾸면서 도전을 하면서 그랬을 땐 자기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원론이었고요.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과학자로서 성장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6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음 관리, 두 번째는 시간 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또 적극적으로 읽고 듣자. 네 번째는 토론과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5번째는 객관적인 시각의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려와 협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멘탈 관리입니다. 자, 골프가 멘탈의 스포츠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 연구야말로 멘탈의 게임입니다. 그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자신감 같은 부분, 또 집중력, 이런 부분들이 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 대한 배려, 또 이 공감 능력,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 관리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자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제 경우에는 아침 루틴을 한 15분 정도 가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 같은 자세로 스트레칭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내 몸 상태가 오늘 이렇구나, 찌뿌둥하네, 혹은 잠을 잘 잤구나, 제 상태를 확인을 하고 어디 아픈 데는 없나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앉아서 잠깐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이제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봅니다. 어떤 날은 즐겁고 이제 만족스럽고, 또 어떤 날은 좀 불안하고 또 짜증이 나는 날도 있어요. 피곤해서. 이제 그런 날은 내가 이러니까 오늘은 학생들 불러다가 지적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일부러 이제 피하죠,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논문을 꼭 써야 되겠다. 오늘은 이 어떤 학생하고 꼭 좀 깊이 있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혹은 오늘은 가족들의 어떤 일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방법은 굉장히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뭐 요가를 할 수도 있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기도나 플래너 쓰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15분, 아침 루틴 15분을 해보시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가 달라지고 사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즘 하고 있는 일은 저녁 루틴도 한 10분 이상 합니다. 10분, 미니멀하게 10분 이상 하고요. 이제 이것도 역시, 가장 짧게는 그냥 명상하면서 혹은 요가 자세를 하면서 이제 그날에, 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제 마음 상태를 좀 파악을 해보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 뭐 일기 쓰기라든가, 기도라든가 산책이라든가 뭐 각자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밤에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시간을 보내시면 잠도 더 잘 오고 또 그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봉사할 수 있는 마음,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이 좋은 그 선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관찰과 통찰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메타 인지 능력을 늘려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집중력 향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자신감, 배려심, 또 정신 건강 등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다지 뭐 문제는 안 됐지만 요즘은 이 도파민 중독 피하기도 꼭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NS처럼 짧은 빈번한 자극들에 자주 노출이 되게 되면 사실 심각하게 인지 능력과 집중 능력에 이렇게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실은 저 스스로도 상당히 느끼고 있고요. 최대한 SNS나 이메일이나 뉴스 보는 일들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은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시간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것도 역시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시간 관리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플래너를 꼭 쓰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로 디지털 칼렌더를 쓰고 거기다가 일정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로 또 매일매일 혹은 주 단위로 이 플래너를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렇게 디지털 플래너 플러스 위클리 플래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거. 저도 포스닥 때까지 항상 이걸 썼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각 프로젝트별로 진행 상황을 이렇게 가로로 또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항상 플래너를 꼭 아침에 오시면 차 한 잔 드시면서 플래너를 쓰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아닌 것과 굉장히 시간 효율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게 하루하루 이게 쌓이게 되면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많이 다르고요. 저는 더 이상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위클리 플래너를 쓸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종류 플래너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아날로그 플래너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생활을 좀 단순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티플레이어가 좋다는 그런 막연한 그 사회에서의 환상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멀티태스킹 하는 것 같은 사람도 실제 잘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 단위로는 한 가지 일만 합니다. 다른 일 안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오면 학교 일에, 집에 가면 집 일에 집중하고요. 심지어는 예전에 이제 애기들 어렸을 때 학교 딱 오면은 애들 분유나 기저귀 주문해야 되는 것도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허둥지둥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그 시간 단위로 생각을 집중하고 생활을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여기까지는 약간 이제 일반적인 얘기였고요. 연구하는 것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얘기였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그 연구에 직접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라는 거는, 과학은 근본적으로 질문을 찾는 활동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보다 질문 자체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은 과학자일수록 좋은 질문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일단 많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식이 좀 넓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논문 읽기를 통해서 혹은 발표, 강연을 듣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넓게 가능하면 특히 학생일 때는 더 넓게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논문을 읽을 때 보시면 논문의 구성은 사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표 구성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죠. 그 연구의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배경으로부터 도출된 질문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가설을 만들고요. 그 가설에 대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험적인 혹은 다른 그 연구 접근 방법, 어프로치들을 선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실제 실험을 하고, 결과를 관찰하고, 그걸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떤 그런 그 전망이 있을 것이며, 이 연구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런 구성으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논문들은, 그 발표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성을 논문을 읽을 때 이 배경은 무엇이었고, 퀘스천은 특히 퀘스천이 중요해요. 어떤 배경으로 이 퀘스천이 만들어지고, 이 퀘스천을 풀기 위해서 어떤 가설을 만들고, 이 퀘스천에 답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뭐냐.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도출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이 과정 전체를 항목화 해가면서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과 직접 관련된 연구라면 아주 주의 깊게 디테일한 데까지 읽어야 됩니다. 대충 이거 읽었어, 초록 좀 읽고 뭐 대충 결과 그림 보고 이거 읽었다 하고 보내버리면 이제 사실상 얻어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메소드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기억할 수 있을 만큼 흡수를 해야 그게 제대로 논문을 읽은 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관련된 연구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논문을 능동적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능동적으로 어떻게 읽냐면 자기 아이디어를 메모를 해야 돼요. 논문에 그냥 형광펜만 좀 그어져 있고 많은 논문은 제대로 읽은 논문이 아닙니다. 그 논문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생각, 아이디어, 혹은 질문, 혹은 다른 테스트할 방법 이런 것들이 이 빈칸에 빼곡하게 적혀 있어야 제대로 읽은 논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강연을 들을 때는요, 그냥 멍하니 듣고 있으면 사실은 들은 게 아니에요. 질문할 거리가 적어도 3개 정도, 강연이 끝났을 때 적어도 3개 정도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강연을 들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메모장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요. 그 메모장에 항상 이렇게 무슨 아이디어도 적고 뭐 이것저것 적는데 특히 그 발표할 때 들고 가가지고 그 이것저것 적고 특히 질문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큐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부분을 나중에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문 읽기를 이제 이렇게 잘 하면은 상당히 이제 도움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예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RNA 연구를 2001년에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시작을 했는데, 연구 시작할 때 그 당시에 2001년에 마이크로 RNA들이 다수 발견된 논문들이 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 교수였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자발적으로 그 저널 클럽을 운영을 하면서 이 논문들을 읽고, 근데 그때 딱 들었던 질문이 이 이상한 RNA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나 궁금해서, 근데 그 다음부터 거기서 끝나지는 않고 이제 실험실 돌아와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실험들을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2002년에 마이크로 RNA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성 과정에 대한 모델을 가설을 제시를 했었고요. 이게 지금 마이크로 RNA 패스웨이의 그 근간을 이루는 원형이 되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논문 읽기와 강연 듣기와 이게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토론과 소통. 이게 논문 읽기가 이제 그 저자가 독자에게 얘기하는 걸 듣는 거잖아요. 그걸 능동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렸고, 강연도 연자가 청중에게 얘기를 해주지만 그걸 일방으로 받지 말고 자기 아이디어를 내면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토론과 소통은 정말로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통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주변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 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 아이디어의 빈틈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스스로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이디어의 논리적인 그 빈 곳들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사고를 훨씬 더 명료하게 가다듬어주는 그런 활동이고,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각들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저희가 이제 잘 활용했던 예가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그 학생들하고 밥을 먹으러 이제 식당에 갔다가 이제 뭐 얘기하고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게 RNA인데 RNA의 그
끝에 A로 쭉 이렇게 있는 폴리 A 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A로만 돼 있다고 기존에 알려져 있었는데, 정말 A만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실험실에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저희가 방법을 개발한 게 테이프색이라는 방법이었고요. 이 방법을 개발을 함으로써 A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U나 G나 이런 다른 누클레오티드들도 존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RNA 조절이 일어난다는 그런 발견들로 쭉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저희가 그 마이크로 RNA 연구하게 된 계기가 이제 사실 저희가 그 논문을 제가 읽은 후였지만 그 전에 사실 또 계기가 있었어요. 그 전해에 제가 포스닥 할 때 그 학회에 갔다가 여자 화장실에서 에이미 파스키넬리라는 다른 그 실험실에서 온 포스닥을 만나서 그냥 우연히 손 씻다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는 뭐 하니? 나는 이런 거 해. 꼬마선충에서 작은 RNA를 발견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거 참 재밌겠네. 왜냐하면 왜 재밌게 생각했냐면, 그 이전에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저희 제 실험실 친구하고 같이 맨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RNA는 mRNA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다양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별로 연구가 안 됐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얘기했던 것들이 몇 년에 걸쳐서 쌓여서, 마이크로 RNA 연구를 시작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가요? 객관적인 시각 가지기입니다. 자신의 연구 결과와 아이디어를 사실 편향 없이, 바이어스 없이 판단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 노력이 들어간 일에 대해서는 인지적인 편향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나 아예 눈에 안 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른쪽이 약간 그런 예인데요.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이게 RNA 노던블랏이라는 거고요. 머추어 마이크로 RNA와 프리-레세븐이라는 마이크로 RNA를 원래 이제 그걸 검출하려고 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아래쪽 그리고 위쪽에 밴드가 잘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위쪽 그 밴드 위쪽에 뭔가 이렇게 끌려 있는 거예요. 린28이라는 단백질이 발현이 되면 처음에는 그냥 이제 약할 때는 그냥 이제 무시를 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RNA가 변형된 형태이더라. 이런 걸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그 연구에 이어서 저희가 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는 아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전제나 가정도 의심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그 RNA 추출하는 방법인 트라이졸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RNA를 추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모르고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전제가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심지어는 논문을 리트랙트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스로의 데이터의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 맑고 투명한 눈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자기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이 같이 이렇게 격의 없이 비판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동료들을 옆에 두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려와 협동에 대한 그 중요성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의 생물학은 공동연구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실험실 안에서도 여러 사람이 공동연구를 하고 또 다른 실험실과 두세 군데와 공동연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연구를 잘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그런 인재들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감 능력, 배려심,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실제로는 균형이 맞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 내가 손해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연구를 같이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사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연구 환경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야 됩니다. 누구랑 싸우고 껄끄럽고 이런 인간관계가 있는 데서는 절대 연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 대해서 이제 힘든 경험도 저도 있었고, 또 그런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험실 개개인으로서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같은 즐거운 연구 환경을 만드는데 이제 기여를 해야 되고요. 또 PI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즐거운 연구 환경을 만들 것인가. 이걸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새로 시작하는 PI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연구 주제라든가 어떤 연구 직접적인 능력 만큼이나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즐거운 연구라는 키워드는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도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현대 미국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아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즐겁고 행복한 연구를 또 단계 조금씩 성실하게 발굴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